저희 어제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반복문. 네, 저희가 반복문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많이 쓰게 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반복문, 일단은 쓰는 법 잘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반복해서 처리할 것을 뭔가 이제 작성하는 코드를 우리가 반복문이라 한다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while문이랑 for문 이렇게 두 개가 있죠. for문은 이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쓸 때 for문을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while은 반복 횟수를 모르겠는데 일단 하고 이제 보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종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켜져 있는 것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꼭 이런 수업할 때 드는 예시인데 여러분들 이제 현관 앞에 이렇게 있는 형광등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오면 불이 켜졌다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불이 꺼지죠. 자, 요게 무한 반복문이겠죠. 사람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여기 센서가 있어서 요 센서가 이제 사람이 오면 켜지게 이렇게 불을 켜고 사람이 이제 없으면 끄고 이렇게 하겠죠. 무한 반복문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자바 시간 때도 배웠는데 이 친구가 0.00001초마다 계속 검사를 하면 이 센서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잠시 쉬었다가 검사하고, 쉬었다 검사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안 켜지니까 어떻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흔들면 한 1, 2, 3초 뒤에 이렇게 얘가 사람 있네 하고 이렇게 키죠. 그게 여기에 쉬었다가 작업해라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while문이 있는 무한 반복문인 경우에는 쉬는 코드가 꼭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는 요 반복문 for while을 했고요. 아주 짧게만 볼게요. 이렇게 짧게만 보고 오늘은 이제 바로 수업을 나가 보도록 하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하시고요. 잘 안 풀리면 물론 밑에 답이 있긴 한데 자, 오늘은 이제 도큐먼트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고요. 지금 여기 교환에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12, 13은 일단은 조금 하다가 뒤쪽에서 얘기해 보기로 했고요. 어려우니까 14. 자, 도큐먼트와 돔 탐색. 돔은요, 도큐먼트에서 DOM을 뺀 거고요. 그러니까 돔이라는 거예요. 도큐먼트가 돔이라는 거고요. 두 개 똑같은 말이고요. 도큐먼트와 도큐먼트 탐색이 될 거예요. 이 수업 내용은. 근데 이제 요게 아니라 요게군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네요. 자, 잘못 기억하고 있었구나. 자, 다음엔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고 뭐 도큐먼트나 도큐먼트 오브젝트나 뭐 똑같은 거겠죠. 자, 다시 와서 자, 우리가 이제 HTML을 작성을 하면 그것을 이제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이거를 객체로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브라우저 렌더링이라는 것을 배울 때 이런 이미지를 저랑 같이 봤었어요. 이 이미지. 자, 이 이미지를 보면 자, 우리가 작성한 HTML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보면 끝에 뭐가 있어요? 화면에 출력. 자, 여기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렌더링. 렌더링.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렌더링 한다라고 불러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래픽을 그리면 렌더링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HTML을 이쁘게 꾸며주는 코드가 있고, 그죠? 그게 스타일리스트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작성한 것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지금 결합을 하죠. 결합한 것을 이제 우리가 렌더 트리라 부르고, 자, 이걸로 우리가 각 요소들을 객체라 부르죠. 객체로 이루어진 트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트리들. 이 트리를 기반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할 때 또 이런 것도 배웠죠. 자, 지금 요게 렌더 트리를 뭔가 구조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트리라고 하죠. 그죠? 트리. 왜냐하면 이제 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니까.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출력하는 대표적인 게 XML이 되겠죠. XML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태그로 계속 안에 포함시키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뭔가 계속 이렇게 포함 이런 식으로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 자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CSS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CSS 선택자라는 걸 쓰게 되죠.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포함하게 되겠죠. 자, 일단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친구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이 친구들 각자를 우리가 노드 개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요거를 이제 노드.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뭐라 부른다? 노드. 그리고 이게 실제로 화면에 출력돼서 메모리가 되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되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객체 또는 개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을 쭉 했으니까 왜 객체라고 부르는지 알죠? 왜 객체라고 부를까요? 자, 모든 데이터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기본형과 자료형이 있죠. 자료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객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자료형 데이터라는 거예요. 자료형 데이터. 자료형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객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자료형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때 내가 div를 찾을 수도 있고 p 태그를 찾을 수도 있고 스팬을 찾을 수도 있대요. 이때 이 친구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가는 요것을 우리가 돔 탐색이라 불러요. 돔 탐색 뭐다? 이 돔틀 이걸 이제 돔틀이라 부르겠죠. 다른 말로 이제 돔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내가 특정 태그를 찾아서 태그는 다른 말로 요소죠. 태그 요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요소를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빨갛게 한다거나 여기에 뭔가 이벤트를 준다거나 예를 들어 여기에 인풋 요소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작성된 글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돔 탐색을 하게 될 건데 요것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이 수업의 주된 목표가 될 거고요. 자, 돔 탐색을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찾아가지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동적이게 만든다라고 했죠. 동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적인 경우가 유효성 검사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언제 제일 많이 보냐? 회원 가입할 때 제일 많이 보죠.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길이가 부족해요. 요게 이미 출력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바꾸는 것 또는 검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돔 탐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색을 함으로써 특정 노드에 이동해서 그것을 검색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돔 탐색을 이해하시려면 돔 탐색 최상위 객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시작할 때 최상위 객체를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요.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다 실행될 때 나 브라우저야 라는 의미로 윈도우 객체를 만들고요. 이 윈도우 하위에서 뭐든지 다 작업을 하게 돼요. 윈도우 하위에서. 자, 이 브라우저가 윈도우면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이 HTML 문서 있죠? 이걸 우리가 도큐먼트라고 불러요. 도큐먼트. 보면 이제 윈도우에 요거 이제 하위 필드를 의미하죠. 하위 필드에 도큐먼트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점은 뭐다? 자식으로 도큐먼트가 있다. 내 안에 필드로 도큐먼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도큐먼트가 실제로 우리가 봤던 요 친구. 요 친구가 도큐먼트가 되는 거죠.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브라우저.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URL, 여기 보이는 탭들, 그다음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요 세로 고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있죠? 이게 브라우저고요. 실제로 출력하고 있는 이 친구, 자, 이 친구 돔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도큐먼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도 써져 있죠. 윈도우는 브라우저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상위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 최상위 객체로 윈도우가 만들어지고요. 최상위 객체란 뜻은 모든 객체의 부모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위에 도큐먼트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로드된 HTML 문서. 그것을 객체로 나타낸 우리가 말하는 DOM인 거예요. DOM. 아까 DOM이 뭐라고 했죠? HTML 문서를 객체로 표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DOM이라고 했죠. 이 DOM이 이 도큐먼트 객체가 됩니다. 도큐먼트. 자, 우리가 이제 DOM 탐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자 중에 단일 요소 선택자를 하나 배웠죠? ID. 그다음에 복수 선택자인 클래스 또는 네임 또는 태그 네임 이런 걸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이런 함수가 있죠. get element by id. 지금 보면 get element by class name, get element by tag name 이런 게 있고요. 보면 밑에 있네요. 자, 이렇게 class name, tag name, 그냥 name.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네임은 유일한 선택자라고 안 했어요? 네임은 유일한 선택자가 아니라 네임 중에 폼 요소에 있는 네임만 아이디랑 똑같다고 했어요. 인풋 요소에 있는 네임은 유일한 게 아니라 폼 안에서만 유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네임은 유일한 선택자는 아니다. 이 폼에 있는 네임만 유일한 선택자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가 이 도큐먼트에서 오직 유일하다라는 뜻이고 나머지들은 복수 선택자가 돼요. 보면 다 클래스 이름이 복수, 저 태그 이름이 복수, 네임으로 복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SS를 좀 쓸 줄 안다. 그러면 CSS 선택자로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아이디 안에 있는 클래스. 자, 이게 지금 CSS 선택자죠. 이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만 찾는 거는 셀렉터, 복수를 찾는 거는 셀렉터 al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를 찾는 것들은 다 배열에 반환한다고 보면 돼요. 배열.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배워본 거고요. 그다음에 단수를 찾는 것들은 그냥 객체 하나가 나와요. 객체 하나.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노드를 조작을 해볼 거예요. 조작을. 지금 보면 예제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써보도록 하죠. 뭐겠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만들어 보죠. 자, 오늘은 돔 탐색이니까 자바스크립트만 있으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커밋을 안 했네. 왜 안 했지?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32네요. 자, HTML로 해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 HTML L32고요. 돔이라고 하죠. 돔. 자, 너무 작으니까 확대할 방법이 자, 여기다 이렇게 할까? L32 돔 탐색 이렇게 하죠. 코리아 이게 문서 이름이죠. 자, 제목도 써보죠. H1으로 자, 돔 탐색으로 노드 개체를 수정하죠. 자, 여기다가 HR하고 H2하고
자, 이 친구의 색깔을 바꿔보려고 해요. 언제? 화면이 다 로딩되고 나서 색깔을 바꾸려고 합니다. HTML 렌더링 이후 JS로 색 바꾸기. 자, 지금 이 친구만 색을 바꾸고 싶어요. 이 친구만. 그러면 이 친구한테 선택자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를 찾기 위한 선택자.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배워보자면 이 문서 안에서 유일한 식별자, 그러니까 식별자라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어 현빈님 하면 현빈님이 나오죠. 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반에 이제 현빈님이 3명이다. 그럼 3명이 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아이디는 유일한 식별자라서 한 명만 대답을 합니다. 질문에서 아이디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식별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 change color라고 할까요? change color.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식별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야 되니까 이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쓰면 되겠죠? 스크립트. 이 해당하는 스크립트는 이 노드 개체가 만들어지고 실행돼야 되니까 항상 밑에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 이 친구가 위에 있으면 절대 체인지 컬러를 찾을 수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추가된 문법인데 이 아이디 식별자인 이 친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름을 똑같이 쓰면 change color 그러면 찾을 수 있대요. 찾아지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키고 자, 오랜만에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검사 하면 콘솔이죠? 콘솔 이렇게 찾죠. 지금 현재 이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아이디는요. 자동으로 변수,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찾는 걸 원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h2니까 이름을 h2라고 할까요? 자, const h2는 조금 더 안전하게 찾아볼 거예요. 도큐먼트. 자, 도큐먼트는 이 HTML이 개체가 된 형태라 있고요. 자, 여기서 get element by i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로 change color를 찾으면 돼요. 지금 여기 뜨죠? change color.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똑같은 친구가 이렇게 뜨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id는 식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변수를.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요거 내가 아무것도 안 썼지만 찾는다는 거죠.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안전하게 아이디를 찾는 방법이 되겠죠. 요 change color라는 친구를 찾아서 h2라는 변수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면 조작을 할 수 있대요. 자, 조작을 할 때는 자, 이 요소에 있는
속성을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스타일이 있죠. 자, 스타일. 여기에 컬러를 넣을 수 있어요. 자, 블루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파란색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h2. 자, 지금 보면 이 h2에 뭐가 있어요? id도 있고 스타일도 있죠. 그 다음에 스타일의 컬러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타일의 컬러를 자, 현재 파란색이니까 뭘로? 빨간색 레드로 바꿀게요. 바뀌었죠? 음. 자, 나는 파란색으로 렌더링을 시켰는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바뀌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수 선택자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해요. 자, 언더라인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또 하나 더 써보죠. 자, HR하고 H2하고 자, 이번에는 언더라인을 주고 싶어요. 자, 렌더링 이후 언더 텍스트 스타일을 언더라인으로 변경.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를 언더라인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id로 식별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change underline 할게요. change underline. 자, 이번에는 요 id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CSS 선택자, 그러니까 CSS 선택자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일에. 자, 여기다가 내가 id가 뭐인 것? 어, change underline인 것. 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다? 텍스트 스타일을 텍스트 스타일이 아니라 폰트 스타일이군요. 그죠? 폰트 스타일을 자, 언더라인으로 한다. 그죠? 이 스타일이 잠만요. 데코레이션이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 네, 왜 이렇게 해? 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네요. 그죠? 자, 이걸 언더라인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언더라인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고 싶었던 거니까 언더라인 말고 딴 걸로 해놓을게요. 뭐가 있을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있는지. 잠만 좀 볼게요. 죠? 자, 지금 언더라인. 여기 보면 다시 있죠. 그 다음에 언더라인 다시네요. 그 다음에 웨이브. 자, 웨이브를 해놔 볼게요. 웨이브. 자, 우리도 저렇게 써보죠. 그린 웨이브 웨이비네요. 콜론 안 썼네. 언더라인을 써야 되는구나. 저렇게. 이 다 언더라인밖에 없네요. 오버라인 또 있긴 하다. 오버라인으로 해놔볼까? 오버라인.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오버라인이 있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선택자로 자바스크립트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찾아볼게요. 자, 요거 컨스트가 아니라 let으로 바꾸자. 자, 요 let으로 바꾸고 한 번 더 쓰게 해요. h2. 자, let으로 바꾸고. 자, h2는 document.query selector예요. 자, 똑같이 찾을 건데 자, 지금 아이디니까 샵이에요. 샵. 자, 이름이 change underline이죠? change underline. 자, 조금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h2 태그이면서 change underline 또는 body 아래 있는 h2의 underline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샵은 유일한 선택자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CSS 선택자를 쓸 수 있구나 정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걸로 바뀌게 된 거죠. 볼까요? 로그로 h2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대상이 바뀌었어요. 컬러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스타일을 바꿀 수 있겠죠. 스타일 어떻게? h2.스타일을 뭘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죠. 자, 쓰실 때 데코레이션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는 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대문자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자, 이거를 언더라인으로 짠 바뀌었죠. 선생님 앞에 그린이나 이런 거 다 사라졌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자체를 바꾼 거니까 그대로 다 바뀌게 되겠죠. 이 세 개 다가 언더라인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되겠죠? 블루이면서 웨이브이면서 언더라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배워본 게 단수 선택자, 그 다음에 렌더링 이후에 바뀐다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본 거고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ID 선택자, 그 다음에 셀렉터. 이 셀렉터는요, 굳이 ID가 아니더라도 하나를 무조건 찾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로그로 document.query selector예요. 내가 H1을 찾고 싶어요. 물론 지금 한 개밖에 없지만 이 친구는 여러 개의 H1이 있다면 그 중에서 맨 위에 거 자, 보면 이렇게 하나만 나오죠. 그죠? 자, 이 친구는 무조건 하나를 찾는다. 선택자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를 반환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쉬었다 와서 복수 선택자 볼 건데 복수 선택자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쉬었다가 오십시오. 네.